네, 이번 시간에는 거듭 제곱근이 갖는 간단한 5가지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만 정리하고 갈게요. x의 n승이 a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a를 x의 뭐라고 부른다? 네, x의 n제곱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x는 a의 뭐라고 부른다? n 거듭 제곱근 또는 줄여서 n제곱근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a의 n제곱근은 몇 개 존재한다? 네, 실수, 허수 통틀어서 총 n개가 존재한다. 자, 그리고 n제곱근 a는 뭘 의미했었죠? 네, 그렇죠. 이 녀석의 정의는 뜻은 n 거듭 제곱을 하게 되면 n제곱을 하게 되면 a가 되는 수라는 뜻이죠. 일단은 네, 그 수 중에서도 바로 허수가 아닌 네, 실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허수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곱근 중에서도 허수인 제곱근은 이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지 않는다. 오직 실수인 대상에 대해서만 이 근호를 써서 나타낸다. 자, 이거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x의 세제곱이 8이라고 돼 있을 때 8의 세제곱근 x값은 당연히 3개가 존재하겠죠. 1개, 2개, 3개. 그 중에 실수인 거 2만을 세제곱근 8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아하, 세제곱하면 8이 되는 수구나. 그런데 실수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러니 뭐다? 2다. 자, 마찬가지로 x의 4제곱이 16이라고 되어 있을 때 16의 4제곱근 x는 당연히 몇 개 존재해요? 네, 1개, 2개, 3개, 4개 존재하죠. 4개. 그 중에 실수인 거 이 2개를 우리는 바로 이렇게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즉 2는 4제곱근 16이라고 쓰는데 이거의 의미는 뭐라고요? 네, 4번 곱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될 테니? 16이 될 테니. 그런 수 중에서도 뭐인 거? 예, 양수인 거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중에 음수인 것을 이렇게 쓴다는 거죠. 나머지 애들을 이렇게 근호를 사용해서 절대 쓰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x의 4제곱이 0이다 라고 했을 때 짝수 제곱근에서 요 a에 해당하는 값이 양수이면 요 x 값은 무조건 4개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 중에 실수인 것은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인 거 이렇게 2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x의 4제곱 이퀄 이 a에 해당하는 값이 0일 때는 모든 근이 다 0이죠. 4개가 다 0, 0, 0, 0이기 때문에 실근은 하나, 0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x의 4제곱이 마이너스 16, 즉 음수, 이 음수의 짝수 제곱근도 어쨌든 1개, 2개, 총 3개, 4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실수인 제곱근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거듭 제곱근의 성질 5가지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좀 이걸 좀 지워볼까요? 네, 이렇게 좀 지워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네, 지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성질은요, 이게 뭐냐면요, n 거듭 제곱근 a 곱하기 n 제곱근 b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n 제곱근 한 번만 쓰고 요 안에 있는 알맹이 두 녀석을 바로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번 써볼까요? 세제곱근 2 곱하기 세제곱근 4 이런 게 있을 때 이 제곱근이 같잖아요. 이 근호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 숫자랑. 자, 이럴 때는 한 번만 이렇게 딱 써주고 알맹이 두 녀석을 곱해가지고 여기다가 8이라고 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3번 곱해서 8이 되는 수가 뭐가 있어요? 실수. 네, 2가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이거는 4제곱근 32 나누기 4제곱근 2 이런 걸 계산할 때 요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 여기는 이제 n 거듭 제곱근 이 근호를 한 번만 써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 2개가 같기 때문에 4제곱근 근호를 한 번만 쓰고 그 다음에 요 알맹이들끼리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이것분의 이거 하면 16이 되겠죠. 이렇게 16. 자, 근데 4번 제곱했을 때 이렇게 16이 되는 수는 바로 2죠. 2. 그래서 이놈을 2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왜 이러한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이 n제곱근 a 이 녀석의 정의만 이해하고 있으면 간단하게 유도가 되는 성질입니다. 자, 우선 선생님이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를 요 녀석을 어쨌든 하나의 수잖아요. 이 수하고 이 수 두 개의 실수를 곱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실수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일단 x라고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x를 n승을 하게 되면 얘를 x를 n승한다, 이 얘기는 얘네들 n승한다는 얘기죠. 얘도 n승을 하게 되고 얘도 n승을 하게 되는데, n제곱근 a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네, n승을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a가 될 거예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를 n승하면 a, 얘를 n승하면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n승은 결국은 ab가 된다. 자, 그렇다면 이 x는 바로 ab의 n제곱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x를 다음과 같이 쓴다는 거예요. 바로 n제곱근 ab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x가 원래 이거였었죠. 이게 x였는데 이게 그 x를 다시 한번 썼더니 이렇게 쓸 수도 있더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면 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내용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내용도 똑같아요. 두 번째 내용도 빨리 한번 해볼게요. n제곱근 a가 있고요, 나누기 n제곱근 b. 자, 이것을 똑같이 x라고 두고 양변을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n 거듭 제곱을 하면 여기는 정의에 따라서 당연히 뭐가 돼요? n승하면 a가 된다는 뜻이죠. 얘는 n승하면 b가 된다. 그래서 b분의 a가 되겠죠. 따라서 x는 요 x를 n승한 게 b분의 a가 됐으니까 이 x는 b분의 a의 n제곱근이구나. n제곱근 b분의 a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즉 이 x라고 하는 녀석이 원래는 요거였는데 그 녀석을 갖다가 조금 바꿔봤더니 요놈하고 같더라,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성질까지 정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유도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성질을 한번 유도해 볼게요. 방식은 똑같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지우고, 자, 세 번째 마찬가지 m 거듭 제곱 근 a, m 제곱근 a를 n 제곱을 했어요. 자, 이 녀석이 아직은 뭔지 해석이 잘 안되니까 우선 간단하게 x라고 놓자. 그러면 양변에 m 제곱을 하게 되면 m 제곱근 a, 그 다음에가 여기에 곱하기 m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녀석은 m 거듭 제곱근 a, 그 다음에가 m 곱하기 n,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요 녀석은 우리가 요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한 후에 다시 n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의에 의해서 m 제곱근 a를 m승했기 때문에 a가 되겠죠. a. 그래서 얘는 a의 n승 이렇게 되겠죠. 즉 x를 m승한 게, 다시 한번 쓸게요. x를 m승을 해봤더니 이 녀석의 결과가 a의 n승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x는 바로 여기 a의 n승의 m제곱근이겠구나. 그래서 x는 m제곱근이구나. 누구의? 네, a의 n승의 m제곱근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부분이 원래 x였는데 이 x를 조금 이렇게 정의를 이용해서 쭉쭉쭉쭉 바꿔봤더니 x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m제곱근 a에서 이 전체를 n승 했을 때 이 n승이 바로 어디 안으로? 요 안으로 쏙 들어갈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도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내용도 똑같아요. 방식은 정의를 이용해서 유도하면 된다. 자, 네.
자, 네 번째 m 제곱근에 n 제곱근 a라고 돼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 녀석을 일단 x라고 두고, 자, 양변을 m승하고 그 다음에 n승을 할 거예요. 자, 1단계 일단 x를 m승을 하게 되면, 요 m승을 하게 되면 이제 요 부분이 날라가겠죠. 요 부분이. 그래서 요 안에 n 제곱근 a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양변을 또 n승을 하게 되면 여기는 mn승이 되고, 그 다음 이쪽은 요걸 n승하면 a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x를 mn승 했더니 a가 됐다는 뜻이죠, 이게. 그래서 x는 바로 뭐가 된다? 네, x는 a의 mn 제곱근이 된다. 그래서 mn 제곱근 a, 이렇게 x를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원래 x는 요거였는데 정의에 의해서 쭉쭉쭉쭉 바꿔봤더니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성질도 유도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맨 마지막이죠. 다섯 번째 또 써보겠습니다. 일단 mp 제곱근 a의 np승, 자, 요 녀석을 똑같이 x라고 이렇게 놔볼게요. 자, 마찬가지 방법에 의해서 우선 좌변을 mp승하고 우변도 mp승 해볼게요. 우변을 먼저 쓰면 mp승의 결과는 a의 np승,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녀석은 이렇게 또 고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x의 m승의 p승, 자, 그 다음에 이쪽 a의 n승의 p승,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이 양쪽에 p가 같기 때문에 x의 m승과 a의 n승이 결과적으로 같다는 얘기죠. 따라서 x를 m승 했더니 a의 n승이 되었다. 이때 이 x를 우리는 a의 n승의 m제곱근이라고 한다. 자, 따라서 x는 바로 m제곱근이 되는 거구나. 누구의? a의 n승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아까 x가 바로 요거였죠. 요게 바로 x였는데 그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바꿔봤더니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녀석은 6제곱근에 뭐 4에 뭐 세제곱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6과 3의 공약수로 얘를 나누어서 써도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공약수가 p잖아요. p 공약수로 이렇게 나누어져도 같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3으로 나누면 여기는 2가 되는 거죠. 2가 되고 여기는 3으로 나누면 1이 되죠. 지수가 4의 1승.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 2는 보통 생략을 하죠. 그래서 루트의 4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녀석은 바로 2,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뭐 24제곱근 5에 뭘로 할까요? 뭐 한 8 정도로 해볼까요? 8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자, 이것은 24하고 8의 공약수가 있잖아요. 공약수 일단 2로 한번 나눠볼게요. 12제곱근 여기는 5의 4승 이렇게 써도 되고요. 공약수가 또 있잖아요. 공약수가 4, 4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4, 3, 12, 여기는 1이 되겠네요.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4로 8로 나눠서 해도 되는 거죠. 이걸 8로 나누면 여기 3이 되고 8로 나누면 1,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여기다가 얘네들을 이렇게 고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것만 이용할 게 아니라 이쪽에서 반대로 이렇게 고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이죠, 여기에다가 일단 2를 곱하고 2를 곱해 가지고 6제곱근 5의 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만 한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이제 또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여기가 4제곱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에 뭐라고 할까요? 한 8제곱근 이런 게 있을 때 이걸 갖다가 이제 4로 나누게 되면 여기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애들이 요걸 갖다가 그대로 이거 생략해 버리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여기가 1로 바뀌는 순간 이 제곱 근호 자체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나 이 근호가 살아있는 것이지 여기가 1이 되는 순간 근호는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근호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3의 제곱이라고 돼 있으면 이걸 이렇게 쓰지 않고 뭐라고 써요? 네, 3 이렇게 쓰잖아요. 왜냐면 여기가 2가 생략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로 나누면 여기는 1이 되고요. 여기 2로 나누면 1이 되잖아요. 여기가 1이 되는 순간 근호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3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자,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같이 좀 몇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하고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